적당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며 설득에 나섰지만 철회 요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던 건지, 낮춘다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건지 이범 교육평론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취학 연령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했다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한데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취학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의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까? 정부가 일단 명시적으로 밝힌 의도는 그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보다 이제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고요. 예.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태까지 6세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하게 돼 있는 것을 만 5세 이제 입학을 해서 17세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1년 앞당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산업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정부 발표로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좀 취학 연령을 앞당기고 좀 사회로 빨리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이유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학부모 단체나 일선 교사들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일선 교사나 교육계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서로 다른 행정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교육 원리를 가지고 존재해 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달랐고 네. 그들이 또 여태까지 배우고 활동한 공간과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그리고 다루는 방식 이것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1년의 이제 차이긴 하지만 그 선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경계선이 달라지게 되면 네. 그로 인한 이제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생일이 늦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죠. 지금은 네. 1월생에서 12월생까지 한 학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쯤 10월, 11월, 12월쯤 즉 생일이 이렇게 늦게 된 이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같은 학년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모두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12개월 차이만 해도 이런 이제 어려움이 꽤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지금 교육부가 설계해서 발표한 안을 보면 15개월 단위씩 학생들을 받아서 한 학년에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을 이제 과도기 4년 동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2개월 생일 차이도 상당히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15개월 차이가 되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훨씬 더 걱정을 하게 되겠죠. 특히 생일이 늦은 학부모들은. 네. 그래서 이게 추진되면 어떤 사태가 우려되냐면 요즘도 사실 초등학교를 1년 더 늦게 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유예라고 부르는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5개월 단위로 학생을 받는 그런 과도기에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죠. 네네.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정부 기대대로 이제 더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교육의 책임이 강화된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저학년의 경우 1시 정도에 끝납니다. 1시 정도에 끝나면
아이들을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디 맡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몇 시까지 무슨 학원,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무슨 학원 이런 식으로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긴 합니다만 돌봄 교실이 설치된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워낙 단조롭고 그야말로 이제 아이가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이 정도이지 너무 아이들이 무료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학원을 뺑뺑이 돌리자. 이런 이제 돌봄상의 문제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여성 경력 단절도 출생 직후나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정책을 내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처음에 밝혔던 내용하고 지금 그 취학 연령 낮추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게 좀 달라져가지고 이게 대체 어떤 이유로 취학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전 정부에서도 취학 연령 낮추려고 뭐 여러 연구 작업도 하고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직 나이를 한 살 더 낮춰서 뭐 이른바 이제 취업을 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더 할 수 있으면은 좀 우수한 인력들이 그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효과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를 검토를 했던 겁니까?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학교를 1년 일찍 들어오게 해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발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5살에 취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뭐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 6살에 취학을 합니다만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영국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인데요. 5살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학 연령이 1년 빠르죠. 그래서 꼭 5살에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5살에 들어가는 것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사교육이 오히려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교육을 구성별로 보면요. 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학교 수업을 좀 못 따라가고 뒤처지는 이런 학생을 위한 사교육도 있고 또 하나 무시 못할 것이 사실상 보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경쟁을 통한 사교육은 뭐 둘째 치고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보육을 위한 사교육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입학 연령을 1년 또 낮춘다, 앞당긴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사실 이 문제로 평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불편함, 피부로 겪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공감해주거나 또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컥 갑자기 입학 연령을 낮춘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게 사실 학부모들의 감정선을 제일 많이 자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을 실시하겠다.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 또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서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취학 연령을 낮추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박순애 장관이 얘기한 그 내용이 첫날 발표할 때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갑자기 크게 인상한 것 이것하고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갑자기 크게 인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파생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짚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처음 발표할 때 또는 심지어 그 이전에 이 정책에 파생된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이 같이 나왔었던 거죠. 네네. 그런 것 없이 벌컥 발표하고 시행하니까 경험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냈던 것인데 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5세 입학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현장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봤다면 당연히 첫날 발표할 때 돌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도 늘리고 하겠다. 이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첫날에 이런 대책이 다 빠진 채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분개를 하니까 뒤늦게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이미 대중들은 이제 뭐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뭐랄까요 신뢰를 잃었다 할까요? 좀 더 믿기 어려운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전 정부에서 이제 이런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은 이른바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보육 문제에 좀 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의제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바로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으로 초등에 종일 돌봄을 실시하겠다. 예. 이런 이제 대선 공약이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종일 돌봄을 제대로 공약을 지켰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일 돌봄 체제는 차츰 보완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학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내는 것보다 훨씬 단조롭고 아이들이 좀 무료해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종일 돌봄을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추세가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사고 안 나게 그냥 관리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장관이 뒤늦게 발표한 그런 돌봄 보완책도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평론가님한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공론이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5세 입학이라는 것과 학제 개편이라는 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있죠. 네. 5세에 이제 입학을 하는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12학년제가 아니라 13학년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나이는 18세로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하지 않고 1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그대로 두고 예. 의무 교육을 1년 아래쪽으로 넓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학년을 신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타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교육부는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5세 입학하고 학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따지고 보면 5세 입학보다 학제 개편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에서 학제 개편 다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여기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큰 혼란에 빠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이 정책의 취지를 최소한도로 살리고 싶다면 학제 개편을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영학년을 신설해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처럼 그냥 13학년제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돌봄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알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나마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